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상업용 로켓 발사가 최근 발사 비용을 대폭 낮춘 민간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오늘은 세계 위성 발사체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미국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맥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4개 통신업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낙찰받도록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오늘까지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 기획 리포트. 오늘은 5번째 순서입니다. 유럽연합 아리안5 로켓은 전 세계 상업용 로켓 발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실상부 명품 로켓인데요. 최근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쟁 업체가 등장하자 가격이 저렴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리안 로켓의 최대 주축격인 프랑스 국립우주국 부국장을 YTN 사이언스가 파리 현지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남미에서 발사된 기상관측위성 천리안 EA호. 천리안 EA호는 유럽연합의 로켓 아리안5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아리안 로켓이 선택된 것은 지난 1999년 상업용 발사를 시작한 이후 98%에 달하는 발사 성공률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자랑하는 아리안 로켓입니다. 전 세계 상업용 로켓 발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가를 앞세운 새로운 로켓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보다 10분의 1 낮춘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아리안도 대략 700억 원대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 아리안6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리안6는 로켓 부스터를 2개 장착한 모델과 4개 장착한 모델 등 2종류로 만들어 탑재 용량을 다변화했습니다. Ariane 62 and Ariane 64. So we play on the number of boosters to play on the configuration of the launcher. So it's more versatile to have small payloads and to launch only one payload, for instance, or to have a capacity equivalent to Ariane 5 to launch 2 satellites or for big satellites. 아리안6는 내년 첫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유럽연합 우주국은 이보다 더 비용을 낮춘 후속 모델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나 선박 등에서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 수요가 늘면서 위성 발사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indeed, yes, we see an increase in the demand in th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Seen from our business,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aviation users. As you know, today an aircraft is not connected. We are talking about IoTs. Everything is connected. But the aircraft, they are not so much connected today. 전 세계적으로 로켓 개발이 무한 경쟁에 접어들면서 상업용 우주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 로켓 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으로 밝혀졌죠. 감사원이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된 기관들의 위법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고 대입 수능 시험이 연기되는 등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낳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뒤 피해 주민들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 연구조사단의 결론이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도 병합해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이 투입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다음 달에 자료를 수집한 뒤 6월 중에 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맥주를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맥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떠돌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가 지난 2월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팔리는 맥주 14종과 와인 5종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칭따오와 쿠어스, 밀러, 버드와이저, 코로나, 하이네켄, 기네스, 스텔라 순으로 높았습니다. 식약처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입 맥주를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맥주를 분석하기로 했으며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전용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검은 짬짬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대 통신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낙찰받도록 담합했다는 건데요. 1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고 KT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2건의 공공분야 통신회선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4개 통신업체가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밀어주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지는 수법으로 사전에 정한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짠 겁니다. 예를 들어 KT가 낙찰받은 지난 2015년 4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습니다. 미리 정해진 낙찰 예정 사업자는 100% 가까운 낙찰률로 손쉽게 사업을 따냈습니다. 특히 낙찰받은 사업자는 들러리선 사업자의 통신 회선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132억 원의 회선 이용료까지 지급했습니다. 낙찰을 미뤄준 데 대한 일종의 대가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 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여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북극에서 남극에 이르는 전 세계 바다를 돌며 20만 개에 달하는 해양 바이러스 유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참여한 연구팀 타라오션은
2009년부터 4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얻은 시료를 분석해 모두 19만 5,700여 개의 바이러스 유전체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양 바이러스 유전체는 약 15,000여 개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가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해양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담은 일종의 안내서를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자력 기술 수혜국에서 이젠 어엿한 기술 공여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60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기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우 기자입니다. 주한대사 등 외교관들이 대전을 찾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친선의 날을 마련해 세계 30여 개국 외교 사절단을 초청했습니다. 연구원은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아틀라스를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원전 사고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But undoubtedly that will be something like a paves the way for a closer cooperation between our governments. If a green light is open, it paves the way for that. I'm positive about that. 전력과 물, 난방용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가 공유하고 세계 각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원자력 기술 수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 원자력 기술 수요가 높은 외국 사절단에게 한국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소개해 원전 기술 수출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각 국별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술 전수라고 또 그분들도 자기 국가에 가장 최적화한 형태로 우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세계 38개국 83개 기관과 협력 약정을 맺고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원자력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 관련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한 결과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여준 현장을 김학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벼를 찌은 뒤 나오는 쌀겨가 가득합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쌀겨에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쌀룬을 분리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쌀룬과 꽃송이 버섯을 함께 발효하는데 이 과정에 이 법인이 낸 특허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쌀룬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제품과 차, 기능성 건강식품 등으로 개발해 내수는 물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특허와 우리의 특허를 접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앞으로도 생산할 예정인데 품질이 좋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역시 농진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이 농가는 난방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를 3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꽃재배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색깔이 좋은 고품질의 꽃 생산률이 향상돼 고소득 농가로 자리 잡은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농가와 농산업체에 보급한 기술은 120여 개.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36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이익이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또 생산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농가 소득은 향상되고 있고요. 현장의 반응들이 많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업기술 명인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신기술 보급에 특히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 원의 중심으로 작용을 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주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의 방향은 언제나 반대로 작용을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